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기억이 잊혀지고 저장될까요? 대부분 5번째 키스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첫 키스는 시간이 지나도 강렬하게 기억합니다. 지난밤 뭐 했냐는 질문에는 쉽게 대답하지 못해도 특정 사건이 있던 날 뉴스 속보가 전해지던 순간의 기억은 뚜렷하게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주차 장소, 지인의 이름, 어떤 단어가 도저히 떠오르지 않아서 가슴이 철렁했던 경험 있으시죠?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건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 여러분의 기억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두뇌가 기억을 특정한 부위에 일률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기억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고 저장하기 때문인데요. 인간의 뇌는 일상적인 것보다 특별한 것, 그리고 주의를 집중하고 의미 있게 여긴 것을 더 쉽게 기억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기억의 뇌과학입니다. 지은이 리사 제노바, 펴낸 곳은 웅진 지식하우스입니다. 이 책은 기억과 망각에 대한 뇌과학적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임상 사례와 주의 집중, 감정, 수면, 맥락, 스트레스 등과 기억의 관계를 파헤치며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적이고도 실용적인 팁을 소개합니다. 신경과학 박사인 저자는 기억과 망각이 정교한 과학인 동시에 삶을 창의적으로 가꿔나가기 위한 예술이라고 말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기억은 기본적으로 4단계를 거쳐 형성된다. 첫 번째, 부호화 단계에서는 뇌가 인식하고 집중한 대상으로부터 시각신호, 소리, 정보, 감정, 의미를 포착하고 이 모두를 신경신호로 변환한다. 두 번째, 강화 단계에서는 뇌가 이전까지 서로 무관하던 신경활동들을 서로 연관성을 갖는 하나의 패턴으로 연결한다. 이렇게 연결된 패턴은 세 번째 저장 단계를 거치면서 신경세포들이 영구적인 구조 변화와 화학 변화를 겪으면서 지속성을 얻는다. 그런 다음 마지막 인출 단계에서 연결된 패턴을 활성화할 때마다 이전에 학습하고 경험한 것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회상하고 알고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의식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장기 기억이 생성되려면 4단계가 모두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우선 정보를 뇌에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를 서로 연결하여 뇌 내부의 영구적인 변화를 통해 저장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에 접근하고 싶을 때 저장된 정보를 가져오면 된다. 이전에는 상관없던 신경 활동들이 어떻게 하나의 신경망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기억으로 경험되는가? 완벽하게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어디에서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지는 상당히 많이 밝혀졌다. 우리의 경험에 포함된 정보, 즉 감각, 인식, 언어,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왜 등을 뇌가 수집하면 뇌에 있는 해마라는 부위가 이 정보들을 연결한다. 바다에 사는 해마를 닮은 이 기관은 뇌 한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는 기억 강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해마는 기억들을 하나로 묶는다. 기억을 직조하는 직공인 셈이다.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고 그 의미는 무엇이며 나는 그것을 어떻게 느꼈는가. 해마는 뇌의 여러 부분에 흩어져 있는 이 모든 개별 정보들을 한데 모아 나중에 한꺼번에 다시 불러올 수 있도록 하나의 연관된 데이터 단위로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 단위, 즉 신경 네트워크는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기억이라는 형태로 경험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기억이든 새로 만들어서 나중에 의식적으로 불러낼 수 있으려면 해마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마가 손상되면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능력에 장애가 생긴다. 알츠하이머병이 공격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해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의 최초 증상들은 대개 오늘 벌어진 일을 잊거나 몇 분 전에 들은 말을 잊거나 같은 이야기 또는 같은 질문을 수없이 반복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손상된 해마로 인해 환자들이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더불어 해마의 중재로 기억이 강화되는 과정은 시간 의존적이기 때문에 중간에 교란이 일어날 수 있다. 내일, 다음 주 혹은 20년 후에 불러낼 수 있는 기억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분자 수준에서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충분한 시간이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원기억이 해마에서 처리되는 과정에 뭔가가 끼어들면 기억은 질이 떨어지거나 심지어 손실될 수도 있다.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기 위해 해마가 필요하지만 일단 형성된 기억은 더는 해마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기억은 어디에 저장될까? 기억은 한 곳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다. 기억은 최초의 경험을 접수한 뇌의 각 부위로 분배된다. 뇌의 담당 부위가 정해져 있는 인지나 운동과는 달리 기억은 저장을 전담하는 신경세포나 기억 피질 같은 것이 따로 없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운동 등은 각각 전담하는 뇌 부위를 표시할 수 있다. 뇌 뒤쪽에 있는 시각 피질에서는 신경세포들이 우리가 본 것들을 처리한다. 귀로 들은 것을 처리하는 청각 피질과 냄새를 인지하는 후각 피질도 있다. 고통, 온도, 촉각은 정수리 쪽에 있는 차지각 피질에서 담당한다. 엄지발가락을 움직이면 운동 피질에 특정 신경 회로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기억은 다르다. 기억을 떠올린다는 것은 기억은행 같은 곳에서 기억을 인출해내는 것이 아니다. 사실 기억은행 같은 것은 없다. 장기 기억은 뇌의 어느 특정 영역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억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는 법.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 요요마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266년 된 250만 달러 가치의 첼로를 택시 트렁크에 놓고 내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어떻게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을 놓고 올 수 있었을까? 미래 기억은 나중에 해야 할 일에 대한 기억이다. 미래 기억은 정신적인 시간여행 같다. 미래에 내가 하려는 일을 미리 정해두기 때문이다. 뇌가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인 동시에 미래의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 떠올려야 하는 기억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기억이기도 하다. 사실 미래 기억은 신경회로가 제대로 뒷받침해주지도 않고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이 아니라 망각의 영역에 속하는 것 같다. 미래 기억을 잊지 않고 떠올리기 위해서는 미래의 행동으로 옮길 의도나 취할 행동을 지금 부호화해서 기억에 넣어두어야 한다. 기억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 기억하고 싶은 정보를 머리에 넣고 일단 머리에 들어온 정보를 필요할 때마다 쉽고 정확하게 가져다 쓰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뭘까? 어렵게 외우고 기억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주의를 기울인다. 애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기억할 수 없다.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을 줄인다. 멀티태스킹은 그만둔다. 기억하고 싶은 대상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인다. 눈앞에 있는 감각, 감정, 사실 정보에 온전히 몰두한다. 요가와 마음챙김 명상 등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력을 강화시켜준다. 주의를 극대화하면 기억력도 극대화된다. 2. 본다.
기억하고 싶은 정보를 머릿속에 그리면 기억이 강화된다. 예외는 없다. 기억하고자 하는 것을 시각화하면 신경세포가 추가로 연결된다. 시각화는 연상을 심화하고 기억의 형성을 더 공고히 한다. 그러면 나중에 더 잘 기억하게 된다. 기억하고 싶은 것을 글로 쓰려면 한 글자 한 글자 대문자로 쓰거나 형광펜으로 강조하거나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 그래프나 그림을 첨가한다. 눈만 감아도 머릿속에 떠오르도록 기억할 대상을 형상화한다. 3.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는 의미가 있는 것을 기억한다. 숙련된 런던 택시기사들이 학생들보다 도로명을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도로명이 주행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을 때뿐이었다. 체스 고수들이 아마추어보다 체스 말의 배열을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었던 것도 말들이 아무렇게나 놓였을 때가 아니라 대전 가능한 상태로 배열되어 있을 때뿐이었다. 기억에서 의미는 절대적이다. 기억하고자 하는 대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들과 연관시킨다. 기억하려는 정보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만든다. 이야기는 늘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다. 4. 상상력을 동원한다. 최고의 기억력은 최고의 상상력에서 나온다. 잊지 못할 기억을 남기고 싶다면 창의적인 시각 이미지를 동원해보자. 시각화하되 뻔한 이미지는 피한다. 기괴하고 예측을 벗어나고 역겹고 섹시하고 선명하고 웃기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요소를 기억하려는 대상에 첨가하면 기억에 착 달라붙는다. 마트에서 초콜릿 우유를 꼭 사야 한다면 드웨인 존슨이 초콜릿색 암소의 젖을 짜고 티나페이가 그 밑에 입을 벌리고 누워있고 초콜릿 우유가 티나페이의 얼굴에 온통 튀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시각 이미지가 터무니없고 특이할수록 훨씬 기억에 남을 것이다. 5. 공간을 활용한다. 괴상한 이미지를 만들었으면 이제 그 이미지를 마음속 공간에 갖다 두자. 뇌는 공간적 배열을 기억하는 데 능하다. 아까 만든 초콜릿색 암소를 막연한 허공을 배경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내 집 거실 한가운데 갖다 놓았을 때 더 기억에 남을 것이다. 그러면 마트에 갔을 때 초콜릿 우유 앞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거실이 내 기억의 궁전 속 기억을 보관하는 장소 중 하나라면 더더욱 잊어버릴 일은 없다. 시각 이미지와 공간 이미지는 작가 겸 기억력 대회 챔피언인 조슈아 포어가 말도 안 되게 긴 숫자나 52장의 카드를 100초 안에 외워야 할 때 사용하는 특별 비법이다. 포어 역시 괴상한 이미지를 만들어 특정 공간에 갖다 놓는 방법으로 발표문, 사람들의 이름, 신용카드 번호, 식료품 구매 목록 등을 외운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이런 기법들을 활용하려면 사전에 많은 훈련이 필요하며 이런 기법만으로 모든 기억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기억하고자 하는 대상에 특별한 이미지를 부여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것을 당장 현장에서 활용하려면 노력과 창의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 6. 나와 연관시킨다. 나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기억에 관해서만큼은 예외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세세한 정보나 자신이 한 일을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나 다른 사람이 한 일보다 더 잘 기억한다. 일반적으로 기억이 갖는 자기중심적 특성을 잘 활용하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학습한 것을 나의 개인적인 정보와 연관시킨다. 기억할 대상을 나의 개인사, 의견과 연관시킴으로써 기억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 기억하려는 대상에게 나와 관련된 역할을 부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7. 극적으로 연출한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감정이 실리고 심박수를 높이는 경험들은
감정이 결부되지 않은 사건들보다 강한 기억으로 남아 망각에 저항한다. 감정이 잔뜩 담긴 경험이나 의외의 경험들, 예컨대 성공, 무멸, 실패, 결혼, 출산, 이혼, 죽음 같은 사건들은 기억에 남는 경향이 있다. 감정과 의외성은 편도체를 자극하고 그러면 편도체는 요란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해마에 보낸다. 8. 변화를 준다. 단조로움은 기억에 내려진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다. 지난 화요일 저녁 식사 시간의 일을 세세하게 떠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느 때처럼 아이들과 함께한 전형적인 평일 저녁이었기 때문이고 그런 평일 저녁들은 늘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건을 잘 기억하고 싶다면 반복되는 일상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9. 연습하면 완벽하게 잘할 수 있다. 반복하고 되뇌면 기억은 강화된다. 의미기억, 일화기억, 근육기억 모두 마찬가지다. 의미 정보를 기억할 때는 시간 여유를 두고 조금씩 공부하는 것이 단시간에 벼락치기보다 효과적이다. 일단 완전히 외운 후에도 더 반복함으로써 기억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자가 테스트는 단순히 정보를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 기억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된다. 근육기억은 기능을 반복해서 연습하면 할수록 더 강화되고 효율적으로 인출된다. 이 근육기억들이 우리 몸의 동작을 지시하기 때문에 연습을 하면 할수록 몸이 과제를 더 잘 수행하게 된다. 일기를 쓰고 읽어보고 수년 전의 사진첩과 소셜미디어 게시물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 등은 모두 일화기억을 반복하고 되뇌므로써 강화하는 방식이다. 10. 다양한 단서를 활용한다. 단서는 기억 인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적절한 단서는 수십 년 동안 떠올리지 않았던 기억을 자극하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 특정 기억이 떠오를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해당 기억을 활성화할 강력한 신경 경로를 다양하게 생성해야 한다. 기억하고자 하는 것과 연관된 것은 무엇이든 단서가 될 수 있다. 11. 긍정적 태도를 갖는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은 기억력이 심하게 나쁘다고 말한다. 우리의 기억은 자존감이 높을 때 더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자신의 기억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표현하면 더 많이 기억하고 덜 잊어버릴 것이다. 12. 보조장치를 사용한다. 앞으로 하려는 일을 잘 기억하는 사람들은 메모, 알약 케이스, 일정관리 앱, 접착 메모지 등을 비롯해 기억을 일깨우는 다양한 보조장치를 사용한다. 13. 맥락이 중요하다. 기억이 형성될 때의 내적, 외적 조건들과 동일한 상황에서 기억을 인출하면 더 쉽고 신속하고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다. 14. 스트레스를 관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성 스트레스는 기억에 백해무익하다.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 몸이 질병에 취약한 상태가 되면 물론 기억력은 저하되고 해마는 줄어든다.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법을 바꿀 수는 있다. 요가, 명상, 운동, 마음챙김 수행, 감사, 공감 등으로 우리는 뇌의 스트레스 민감도를 줄이고 스트레스에 대한 도피 반응을 억제하고 만성적이고 유해한 스트레스에 직면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15. 충분히 잔다. 오늘 하루 동안 생성된 새로운 기억이 최적의 장기 기억으로 강화되게 하려면 오늘 밤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숙면을 취해야 한다. 학습하고 경험한 것을 무엇이든 장기 기억으로 견고하게 강화하려면 잠이 필수적이다. 잠을 충분히 못 잔 다음날 우리는 일종의 기억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전날 만들어진 기억 일부가 흐릿하거나 부정확하거나 심지어 사라질 수 있다. 충분한 잠은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줄인다. 16.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싶다면 고유 명사를 일반 명사화한다.
이 책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저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으며 망각은 우리가 피해야 할 질병이 아니라 진화에 따른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나아가 기억이란 우리가 기억한 것과 잊어버린 것의 총합이라고 새롭게 정의하는데요.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기억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